막 나가는 트럼프의 비상이 걸린 것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견제 핵심으로 떠오른 필리핀마저 트럼프의 행보에 겁을 먹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사실상 러시아의 푸틴과 손을 잡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무기 지원을 핑계로 우크라이나에 700조 이상의 금액을 갚으라는 발언까지 남겨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배상한 금액보다 더 가혹한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 필리핀 내에선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꾸준히 증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서 중단하려 한다면 필리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단일 전력으로 중국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위기감이 필리핀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겐 든든한 파트너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진수식이 진행되었던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이 드디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인도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등장하였는데요. 16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3,200톤급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필리핀의 긴밀한 군사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주고받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이 자신들의 군사 협력체에 한국을 가입시키려 시도하는 모습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비공식 안보 협의체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필리핀군의 참모총장 로미오 브라우너는 공식 연설에서 필리핀이 한국을 스쿼드에 가입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잠수함 없이 해양을 방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여 양국의 군사협력이 잠수함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더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필리핀으로 인도되는 한국산 호위함이 가져다줄 전략적 효과와 필리핀 해군의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해군은 말 그대로 망신거리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함은커녕 그나마 타국에서 공여받은 함정조차도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인프라와 정비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오죽하면 태풍에 얻어맞는 것만으로도 보유하고 있던 함정이 전투불능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빠르게 해군 전력을 보강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대 12척의 함정을 보강하려는 필리핀의 호라이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비롯하여 다수의 군함 건조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필리핀 인도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은 2025년 4월 초에 미겔 말바르함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미겔 말바르함의 인도식과 입원함인 디에고 신랑함의 진수식이 같이 열릴 계획을 알렸습니다. 만재배 수량 기준 3,200톤의 수직 발사관과 대함 미사일, 에이사 레이더 등 첨단 무기 체계가 탑재된 최신형 함정을 필리핀이 드디어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은 필리핀 해군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였다는 점입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무려 1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해군 중에서는 최상급의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대 해전에서 수직 발사관의 유무는 해군의 전투력과 전술적 유연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수평 발사관은 적의 방향이나 미사일 위협에 따라 발사대를 목표 방향으로 회전시켜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요격하거나 함정을 격침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수직 발사관은 함정 내부에 고정된 수직 발사대에서 즉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며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이 상대해야 할 중국의 호위함은 대함 미사일로 YJ-83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80km이며 속도는 순항 비행 시 마하 0.9, 종말 단계에서 마하 1.4로 최대 사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공격하는 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적 탐지부터 회피와 요격까지의 모든 절차가 수분 이내에 완료되어야만 하는데 수직 발사관의 유무에 따라 작전의 성공 확률이 크게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 해군이 앞서 도입했던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제작된 호세리잘급은 필리핀의 국방 예산을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의 규모를 기준으로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76mm 한 포를 비롯하여 대공 대함미사일을 위한 이연장 발사대를 각각 장착하는 것으로 무장체계 측면에서는 예산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인도받게 되면서 드디어 수직 발사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이 사용하는 주요 미사일도 한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겔 말바르함에서 사용할 함대공 미사일은 해군기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은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보유하고 최대 사거리가 20km에 육박하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한국에서도 대구급 호위함 등에 장착한 대공 미사일입니다. 해군에는 초고주파 레이더 센서와 적외선 영상의 이중보드 탐색기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적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기 등 여러 종류의 표적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또한 대함 미사일로는 필리핀이 중국산 유조선을 박살낼 때 사용했던 해성이 탑재됩니다. 해성의 최대 사거리는 180km로 중국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YJ-83 대함 미사일과 동급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해성을 탑재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호위함과 대등한 사거리에서 교전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해성의 사거리를 180km에서 최대 250k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해성은 사거리 측면에서 중국 호위함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적의 잠수함을 제압할 대잠 무기로 한국의 청상어 6발이 탑재되는 등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한국산 무장체계의 탑재로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의 화력체계라면 중국의 함대를 상대로도 필리핀이 적극적인 작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한국은호는 2025년 4월에 미겔 말바르함을 필리핀으로 인도할 예정으로 사실상 초도함의 전력화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함인 디에고 신랑함도 올해 연말이면 필리핀으로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2025년 안으로 필리핀은 신형 호위함 전력을 모두 인도받을 수 있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 깽판을 놓는 중국의 만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한국이 6척의 신형 전력을 추가로 필리핀에 인도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제작하는 원양 초계함은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HDP 1500레어를 기반으로 필리핀 해군의 작전 요구에 맞게 건조된 함정으로 76mm 한 포를 비롯하여 원격 제어 형태의 자동포 등을 무장으로 탑재하고 헬기와 무인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헬리데크가 장착됩니다. 필리핀이 6척의 원양 초계함을 보강한다면 전체적인 해군의 전술적 유연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과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을 견제하고 원양 초계함은 해상 민병대나 중국의 해경선, 보속함 등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필리핀 해군의 군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 사업에 필요한 12척의 주요 군함 중 10척을 한국이 납품하게 되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해상 패권 강화를 저지하는 전략적 효과와 방산 수출을 통한 한국 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이 노릴 수 있는 필리핀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군 전력에는 잠수함도 있으며 한국도 필리핀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될 미국의 전략 무기를 견제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신형 잠수함의 주요 성능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여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였고 필요시 핵탄두까지 배치가 가능하며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존보다 자망 시간을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1200m의 복잡한 수중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잠수함의
자망작전이 전략적으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중국의 행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잠수함의 자망작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도 반드시 2척 이상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깔끔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협의체에 참가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의 군사적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며 한국의 방산기업이 필리핀 해군의 주력 군함 대다수를 건조한 만큼 한국이 또 한 번 필리핀 해군의 신규 전력화 사업을 따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점차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남중국해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한국 군함의 활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8일 잠수함 내분 영상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에 있어 독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과 기술이 없던 시절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는데요.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1번함은 독일에서 건조 후 도입, 2번과 3번함은 부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6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4번함부터는 완전히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사용, 우리 군의 잠수함 기술력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수출 실적이나 자체 개발 실적이 부족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직 잠수함 강국이란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잠수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우선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잠수함의 성능 개량부터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독일에서 도입했던 209급 잠수함에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주한 다음 전투 체계와 레이더, 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선체를 분해 및 정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해군의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타국의 209급 잠수함을 개량하고 신형 잠수함 수출까지 이뤄냈던 성과는 청출어람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던 손원 1급 잠수함 도입 사업도 한국은 독일을 선택했는데요. 한국 해군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별다른 잡음 없이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독일의 214급 잠수함과 경쟁했던 잠수함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국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고 수출해온 잠수함 강국인데요. 미국이 철저하게 원자력 잠수함만을 생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쏠쏠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한국에선 독일의 214급 잠수함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강국으로 떠오르자 노골적으로 독일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지나치게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던 탓에 유럽의 다른 잠수함 공급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입장에선 한국이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 연일 잠수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롭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독일로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이 독일로부터 핵심 기술을 받아서 지금의 역량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독일은 한국에게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214급 잠수함을 도입할 당시에는 독일 측이 어로의 발사관 등과 연관된 기술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표해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독일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번 기술 이전을 위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손원일급 잠수함보다 약 2배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잠수함 기술이 없던 한국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기까지 독일의 기술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독일의 기술 때문에 한국이 잠수함 강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잠수함 업체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는데요. 일례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북극해 일대 방어 역량을 증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극지작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북극해 등의 해역에서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긴급 상황 시 얼음을 뚫고 부상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체급이 최소 3,000톤급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보다 잠수함의 크기가 작으면 해상에 얼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 극지작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형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의 잠수함 주문량조차 간신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진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싶었다면 만재 배수량 기준 2,000톤 내외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별도로 타국이 원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여 경쟁하면 될 일인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잠수함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되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독일이 기술을 함부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한국 등에 추월당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독일을 탓하며 유럽이 내분 조짐을 보이는 이 시간에도 한국은 잠수함의 수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나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 등이 한국산 잠수함 전력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2025년의 수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지상무기 체계에는 많은 관심을 드러냈으나 상대적으로 해양 무기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작전 해역이 좁고 주변 국가 중에서 그다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해 일대를 후티 반군이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초부터 양국의 관계자가 만나 방산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초기 관심 단계이지만 협상 과정에 따라 한국산 잠수함의 추가 수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최근 잠수함 도입의 속도를 더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의 잠수함이 노리는 1순위 표적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고 남중국 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였는데, 중국이 아예 해당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남중국해를 겨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타이폰 시스템에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투입시켜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속내인데요. 남중국해는 평균 수심이 1200m 이상의 복잡한 수중 지형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자망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을 동원하여 군사 분쟁을 준비한다면 필리핀도 이에 대응할 잠수함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안타깝게도 필리핀은 아직 제대로 된 잠수함을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필리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산 잠수함의 수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호위함 수출을 통해 필리핀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되는 일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하게 되면 한국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국제방산 시장에서 잠수함 분야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다수의 나라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